다들 아시죠? 카카오톡 업데이트 똥볼 사태. 여론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결국 백기를 들고 되돌려 놓겠다고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다 못해 더럽기까지 한 걸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당장의 불편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인간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내 걸 빼앗고 내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날 통제하려고 할 때 그 모욕감이 사람을 가장 기분 나쁘고 분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 에블린 린드너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분노하는 원인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존중을 박탈당하는 모욕감이라고요. 카카오 그들의 오만과 욕심이 낳은 선민의식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저에겐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부장쯤 되는 상사가 어디서 뒤늦게 뭘 보고 와서 철진한 탕후루 챌린지가 지금 트렌드라고 회사 홍보를 위해 오늘 같이 찍자는 겁니다. 내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든 그게 트렌드가 한참 지났다고 설득을 하든 내 탕후루 챌린지를 찍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인기 스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스타가 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개망신이 확실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자기 PR 시대에 발을 못 맞추는 나를 위한 거고 또 회사를 위한 건데 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인 거죠. 춤을 못 춘다고 핑계를 대며 한사코 거절했더니 이런 반응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한 1, 2년 전에 누가 올린 탕후루 챌린지 느린 버전 영상을 내밀고 있는 꼴. 게다가 알고 보니 그 챌린지로 그 부장놈은 혼자 무슨 수익을 뒤로 챙기려는 꿍꿍이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 이번 카톡 업데이트가 딱 이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엔 이런 오만이 그득해 보여요. 니네는 아무것도 몰라. 니네 취향도 내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이토록 화난 건 이 모욕감, 바로 이겁니다. 카톡은 이미 우리 삶의 필수품입니다. 국가가 법으로만 운영하는 전매 사업처럼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인프라가 돼버린 겁니다. 수도처럼 전기처럼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생활 기반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열에 12명이 쓰는 게 카톡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건 그냥 앱이 아니라 생활의 뼈대가 됐죠. 연락, 금융, 인증, 결제, 온갖 생활 동선이 카톡을 거쳐갑니다. 그럼 이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불편한 것만 조금씩 고쳐주는 것. 예를 들면 채팅방에 올려둔 파일이 기한 지나면 못 봤잖아요. 이런 걸 개선해주면 좋은데 말이죠. 근데 이번엔 본질을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인스타 흉내내기를 메신저 한복판에 얹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똥볼입니다. 근데 사실 기능 하나 추가됐다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의 은근한 속내가 보이는 그 태도입니다.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불쾌했냐 생각해보면 우리 사용자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였지 재작년 들렀던 부동산 사모님의 손녀딸의 걸음마 5발 갱신 근황을 뜬금없이 알게 되는 기능이 아니었잖아요. 메신저를 깔았는데 지 마음대로 SNS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 커뮤니티 글을 보면 홍민택 CPO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반대를 했다는데 닥치고 따라와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서비스 업데이트가 아니라 자의식 과잉 쇼인 거예요. 무지몽매한 너희가 모르는 너희의 취향을 내가 알려주마. 이 마인드가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열이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홍민택 CPO의 선민의식 위로 혁신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혁신이 뭐냐? 혁신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주는 게 진짜 혁신이죠. 예전에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실제로 시장의 빈틈을 읽고 필요를 앞당겨 보여줬던 거죠. 근데 지금 카톡은 뭐죠? 사람들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혁신이라고 우기는 꼴이잖아요. 이건 혁신이 아니라 분명한 선민의식입니다. 그 선민의식의 바탕엔 욕심과 오만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혁신이다. 내가 스티브 잡스다. 나는 신이다. 나는 욕심과 오만이 귀를 틀어막는 순간 이미 길을 잘못 든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덕에 우리는 카톡이 사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메신저가 아니라 선발대로서 얻은 독과점일 뿐인 수많은 메신저 앱 중 하나라는 것만 인지하게 되었죠. 라인도 있고 네이트원도 있고 메신저 앱은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느낀 분노의 본질은 단순히 기능 불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모욕감, 선민의식의 냄새, 그게 우리를 열받게 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중심을 못 잡고 성공의 자리에 취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기반은 기술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성이 빠지면 혁신도 성취도 다 오만으로 변질됩니다. 카톡이 진짜 혁신을 하고 싶었다면 대단한 비전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본질을 존중하고 사소한 불편부터 해결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혁신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카오 홍민택 CPO 찾아보니 꽤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내 초등학생들도 인지하고 멈출 만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결국 자기 내면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건방을 떨거나 자만해지기도 하고 이건 확실하다며 시작했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불지의 기업 대표는 아니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개망신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나침판과 거울을 꺼내어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든 쉽게 오만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눈이 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분화는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민의식으로 전 국민을 들끓게 한 카카오톡 홍민택 CPO도 그에 화가 나버린 우리도 사실 똑같이 자기 분화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제게 늘 거울과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간단한 세 줄 자기 분화 훈련 양식을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지만 해보면 혼란스러운 감정이 훨씬 정리될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이 다 되어갑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